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여전히 매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기운은 어떤가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예전보다 더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계단을 오르다 헉헉대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늙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심지어 수명을 10년도, 아니 20년까지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하루 중 가장 평범한 시간, 아침 식사 시간에 단 3가지만 바꾸면 미국의 85세 의대 교수가 말하길 노후 수명은 20해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는 지금도 현직에서 활동 중이며 전 세계 장수인들의 아침 습관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3가지 간단한 실천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방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분의 사연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2 박은순 어르신은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고 2다리 부종 때문에 양말 신는 것도 힘겨웠다고 하십니다. 아침엔 몸이 무거워서 밥 먹는 것도 일이었어요. 속도 더부룩하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가 귀찮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미국 노인의대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중 아침 식사 전후에 하는 3가지 행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말을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싶었지만 그 작은 행동들을 1달, 2달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버겁지 않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덜해지고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지금은 혈압약도 반으로 줄였답니다. 이처럼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어디 거창한 병원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3가지 실천은 아무리 바빠도 단 5분에서 10분이면 가능한 매우 단순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세포를 다시 깨우고 뇌와 장기, 심지어 뼈까지 활력 있게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후 수명 20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 하버드 의대 교수의 연구 결과. 그 첫 번째 실천은 너무도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실천, 바로 아침 햇빛을 3분 이상 보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구팀이 가장 먼저 강조한 실천, 바로 아침 햇빛을 최소 3분 이상 쬐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는 일,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 생체 리듬의 시계추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 즉 서카디언 리듬에 따라 조절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세포의 노화 속도는 빨라지며 우울감과 수면장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논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햇빛은 이 시계의 시간을 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자극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6세 이광자 어르신은 10여 년 넘게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햇빛이 드는 베란다 창가에 의자를 두고 3분간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에서 비타민 D 결핍 때문이라며 햇빛을 보라고 권유받았지만 그 시간의 소중함은 해가 갈수록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냥 햇빛을 본 것뿐인데 몸이 개운해요. 밤잠도 더 잘 오고 무엇보다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살고 있다는 느낌이 나요. 하버드 연구팀은 햇빛이 망막에 들어오면 뇌 속 시상하부가 활성화되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한다고 말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세로토닌은 기분 호르몬. 두 호르몬 모두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불면증, 기분장애, 피로감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특히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의 자연광은 이 두 호르몬을 다시 균형 있게 분비하도록 도와주며 수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텔로미어, 즉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유전자 말단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햇빛을 하루에 몇 분 마주하느냐에 따라 세포는 젊음을 유지하거나 조용히 늙어갈 수 있는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침 햇빛을 마주하는 3분 동안 몸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안정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비싸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단 한 방울도 조작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햇빛을 얼굴에 받아보셨나요? 만약 그 시간을 놓치셨다면 내일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 들고 창가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하게 들어오는 그 햇빛 속에서 여러분의 수명을 20년 늘릴 기회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하버드 의대 교수가 강조한 두 번째 아침 식사 습관. 이것만 줄이면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진다는 놀라운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는 아침 식사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이 놀랍게도 당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당, 즉 잼을 바른 식빵, 달콤한 요구르트,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 이러한 음식이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혈관 나이를 무섭게 노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 생긴 병이라 부르는 것들,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들은 사실 대부분 혈관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 나이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정제된 당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의 김정희 어르신은 과거 아침마다 식빵 2조각에 딸기잼을 듬뿍 바르고 달달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게 맛있잖아요. 입맛도 없고 그냥 달콤한 게 당길 때가 많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김 어르신은 아침 식사에서 정제당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잼 대신 바나나 반 개를 으깨서 빵에 발랐고 커피는 설탕 없이 마셨습니다. 또 요구르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올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싱겁고 심심했지만 두어 달 지나니 단맛이 줄어드니 몸이 가볍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덜하고 배에 힘도 들어가요.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서도 정제당을 줄인 사람은 단 6주 만에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체중 감량은 물론 혈관 내 염증 수치도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노후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낮아지면서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당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단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자연에서 온 단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구마 한 조각, 사과 반 개, 견과류 몇 알. 이런 자연식 단맛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오전 시간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식탁에 올라온 음식 중에서 정제된 단맛을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 하나를 지우고
자연의 맛으로 바꾸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먹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철학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가장 강조한 세 번째 아침 습관, 이것을 함께 먹으면 뇌와 장이 동시에 젊어진다는 그 마지막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듣자마자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 반드시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 장기로 장과 뇌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을 동시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9의 박정남 어르신은 한때 잦은 변비와 속쓰림으로 아침이 괴롭기만 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답답하고 가스가 차고 몸이 붓는 것 같아 하루가 피곤했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데 답답하죠. 그랬던 박 어르신이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서 식이섬유를 아침에 꼭 챙기라는 조언을 듣고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흰밥 대신 잡곡밥이나 오트밀 또는 통밀 식빵을 선택했고 매일 아침 바나나 1개 또는 사과 반 개, 그리고 김이나 상추 같은 섬유소 채소를 밥상에 올렸습니다. 이 조그만 변화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속이 편하니까 오전이 훨씬 가볍고 피로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하버드 연구팀은 아침 식사에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수가 늘어나 소화기계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장뇌축이라는 연결 개념에 따라 장은 뇌와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상태가 나빠지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불면 등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고 하루 내내 기분이 안정되며 신경이 덜 예민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이섬유가 가장 좋을까요? 첫째, 통곡물, 현미, 오트밀, 통밀 식빵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 둘째, 생채소, 특히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류. 셋째, 과일,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나 배, 그리고 바나나. 이 중 하루아침 한 끼에 2가지 이상만 챙기면 여러분의 장은 더 젊어지고 뇌도 맑아지며 몸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 한 끼는 그날 하루의 시작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하루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식이섬유는 그 출발을 가장 부드럽게, 가장 건강하게 열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고사성어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죠. 아침마다 꾸준히 실천하는 이 작은 섬유소 섭취가 결국에는 몸의 바위를 뚫고 장수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나눈 3가지 아침 습관을 하루 10분 루틴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그저 반복되는 루틴 같지만 그 안에 삶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햇빛 3분, 정제당 줄이기, 식이섬유 더하기, 이 3가지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매일 실천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후, 식사 전에 햇빛 보기 3분.
창문을 열고 창가에 서서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깊은 숨을 3번만 들이마셔 보세요. 이때 핸드폰을 보지 말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 나무나 하늘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깨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더해보세요. 혈류가 활발해지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당 줄이기는 아침 식탁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먹는 음식 중 달콤한 요구르트, 잼설탕 넣은 커피가 있다면 하나만 바꿔보세요. 요구르트는 무가당으로, 잼은 바나나나 아보카도, 설탕은 꿀이나 계피가루로 대체해보시고 처음엔 심심하더라도 3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셋째, 식이섬유 더하기는 식사 메뉴에 단 하나의 선택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흰밥 대신 잡곡밥, 식빵 대신 통밀빵, 계란 프라이 옆에 상추나 김치, 또는 바나나 1개, 사과 반 조각을 추가해보세요.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보다 하나를 더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쉬운 습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8의 송화분 어르신은 이 3가지를 아침 10분 루틴으로 정리해 거울 앞에 붙여놓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햇빛 보기, 달지 않게, 채소 하나 더, 딱 이 3문장이 매일 아침 송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주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요즘엔 병원 갈 일도 줄고 계단도 거뜬하게 오르내려요. 하루가 덜 피곤하고 무엇보다 하루를 잘 시작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큰 힘이에요. 사람은 결국 습관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주고 의사보다 더 나은 처방이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단 10분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시겠어요? 햇빛을 쬐고 단맛을 줄이고 자연의 식이섬유로 몸을 채우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오늘 방송의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을 3분 더 쬐고 단 음식을 하나 줄이고 식이섬유를 하나 더 먹는 것. 그런데 이 3가지는 의사 1명보다, 약 1알보다 여러분의 몸을 더 오래, 더 튼튼하게 지켜주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교수들이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의 습관을 수천 건 조사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습관처럼 커피만 들고 뉴스를 보며 심드렁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햇빛을 한 모금 마시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뿌듯하고 건강한 하루로 새롭게 출발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선물을 의식적으로 살려 쓰는 사람만이 하루를 이기고 삶을 이깁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아침 햇빛을 3분 이상 쬐세요. 둘째, 정제당 대신 자연의 단맛을 선택하세요. 셋째, 식이섬유 1가지를 꼭 식탁에 올리세요. 이 단순한 루틴을 하루 10분씩 단 1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바뀌고 기분이 달라지고 하루가 살아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빚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지혜를 더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햇빛처럼 따뜻하고 잡곡밥처럼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